혹시 예스셋 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예스셋 기법은요, 아이가 예스라고 대답할 만한 질문을 연이어 던지는데요.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이 좋은데? 네, 저도 좋아요. 모처럼 아빠랑 저녁을 함께 먹어서 더 좋지? 네, 맞아요. 이렇게 예스셋 기법은 아이와 부모의 긍정적인 대화 분위기를 유도하는 대화법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부모와의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용 입문 클래스, 오늘은 아이와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전라북도 육아멘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실용인문 클래스 이배 교수님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아이들을 통해 부모가 성장한다는 의미로 부모, 아이라는 훌륭한 동료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를 훌륭한 동료라고 표현하는 게 참 흥미롭네요. 부모는 아이들을 항상 돌봄한다, 돌봐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에게 아이가 어떻게 훌륭한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들에게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대부분 다 한결같이 아이 키우기 너무 정말 힘들고 괴로워요 하는 볼멘 소리를 많이 예칩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행복하다고 말한 그 소리를 좀 듣기가 어려운 게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해요. 네. 네. 예전에 비해 육아 문화가 많이 달라졌긴 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육아를 했을 때는 아빠 육아 휴직이라든지 또 직장 내에서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참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래도 모두의 어떤 함께 참여하는 육아의 분위기가 돼 있다는 것은 네. 좀 달라진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현실에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부모하고 아이가 잘 지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큰아이 같은 경우가 지금 군 입대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그 아이를 키울 때 영유아 시기에 여러 번 깨고 울던 그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아내하고 교대로 이렇게 안으면서 재웠던 순간들하고 때때로는 새벽에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육아를 통해서 저희 부부가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는 아이의 귀여운 미소와 이렇게 포근한 마음 얼굴을 볼 때마다 한없이 사랑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육아로 인한 피로는 네. 제 어떤 그 시기에 짜증과 힘든 감정은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네. 또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기쁨을 더 집중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네. 아마 그때 제 고민이 아버지 학교라는 곳을 찾아서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곳을 하는 곳인지를 네. 연수를 좀 받고 또 네. 그걸 통해서 유아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또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그걸 전공까지 연결해서 지금의 현재 제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아이라는 좋은 동료가 제 옆에 있었기에 네.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교수님은 아이가 동료였네요. 아이가 그 전공을 살려준 어떤 길잡이 역할을 또 하기도 했고. 예,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는 진짜 훌륭한 동료가 맞습니다. 아이에게 늘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맙다는 것보다도 함께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년 전 저와 아내를 그렇게 좀 힘들게 했던 어린 아이가 네. 요즘에는 종종 저한테 아빠 술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하면 마치 친구 같은 느낌이 네. 들곤 합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예, 네. 이 친구 같은 아빠 엄마 어쩌면은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만만하게 대하면은 기분이 좀 상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친구라고 하면은 좀 편하게 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부모는 아이를 돌봄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친구는 함께 즐겁게 동등하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아이와 놀 때는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줘야 할 때가 많고 또 말만 친구지 자칫하면은 뭐 하인 같은 아빠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때로는 또 아이의 좀 버릇을 좀 고쳐주겠다 훈육하면은 아이는 울고 아빠는 엄마에게 아이 한 명 다루지 못한다고 야단을 맞기도 일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도를 지키면서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렇습니다. 흔히 부모들은 친구 같은 부모의 개념을 오해를 합니다. 네. 이 말은 정말 아이의 친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와의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라는 얘기죠. 네. 부모는 아이의 친구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단순히 친구처럼 편안하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부모는 아이를 도와주고 책임져야 합니다. 네. 잘못은 가르쳐야 하고 네.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 아이를 돌봐줘야 합니다. 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삶을 배워가는 것이죠. 아이는 자신을 믿을 수 없기에 자주 불안에 시달리며 이에 과도한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네.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좋은 행동만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맞아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자기 행동의 적절한 범위를 배워가는 것이죠. 부모는 이때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 예, 그저 함께하는 사람이어서는 부족합니다. 반면 부모가 늘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또 그렇게 보이려고 어렵거니와 그와 같은 강요는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비록 부모지만은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이들 앞에서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 또한 너무 미화시키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도 부모가 되었고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 그 부족함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는 어쩌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이며 부모의 전부와 아이의 전부와 만나는 것이라는 점을 숨기고 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아이는 나의 수준을 결코 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이를 잘 키워왔고 네.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도 내 곁에서 함께 한다면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진짜 부모가 되었고 또 이번 생은 부모가 또 처음이니 부족하고 서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어차피 처음이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와 훌륭한 동료가 되려면 그 시작은 저는 당연히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죠? 맞습니다. 아나운서님은 자녀와 하루에 네. 평균 얼마 정도 대화를 나누신가요? 저 진짜 부끄럽게도 많이 없네요. 그리고 그 대화라는 것도 서로 그냥 약간 장난치고 막 이렇게 농담하는 식의 대화지. 네. 뭔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대화는 없는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유아와 저학년 초등학생 학부모 10명 중 6명은 네. 아이와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 영유아기 시기의 아이는 부모와의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네. 또 그런 대화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는 아이에게 큰 영향을 끼친 만큼 부모와 아이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네.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로 지구에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화 때문이라고 하죠. 맞아요. 예, 대화는 언어를 활용한 상호작용입니다. 네. 그러나 요즘 우리의 교육은 대화 부족이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교육의 문제는 대화가 잔절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벽이 만들어지면서 맞아요. 특히 청소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대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죠. 네. 부모는 옛날 사람이라고 자라나는 아이는 요즘 사람이라는 간격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의 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옛날에 고대 히랍의
동굴에 있는 문자를 해석해 봤더니 네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고대 동굴에 있었던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이제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세대 차이가. 옛날 고대 어른들도 그리고 네. 중세 어른들도 그리고 요즘 어른들도 모두 자라는 세대들을 요즘 아이들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넣어놓고 생각하고 서로 대화의 벽을 쌓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대 히랍 동굴에도 그런 말이 쓰여 있는 걸 보면 참 그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식의 대화는 예나 지금이나 참 숙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아이와의 대화의 기술 어떻게 하면 참 잘할 수 있을까요? 대화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부모에게 못할 말 어디 있니? 이 엄마에게 모든 걸 다 말해봐라. 하지만은 네. 가까운 사이에도 네. 대화는 단절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맞아요. 예, 우리는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는가. 사실 대화는 관심사가 같거나 하소연을 들어주거나 어쨌든 뭔가 소위 얘기가 통한다는 느낌이 들 때 가능하죠. 네, 그렇죠. 예, 아이가 아는 운동선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아무리 봐도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캐릭터나 만화. 맞아.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등을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네. 엄마가 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작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네. 아이와 대화도 깊어지며 뿌듯한 기쁨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아이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네. 아이의 취향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아이의 문화 생활에 대한 지식도 갖게 됨으로써 아이와의 대화가 진지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네요. 대화할 때도 그 나이대마다 대화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 이제 걸음마의 어떤 상황일 때의 대화, 상대자는 어떻게 좀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대화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이 시기가 바로 만 2세, 3세의 이 시기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인간 발달에서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유아교육에서도 이 영어와 유아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구분되는 시점이 이 시기거든요. 네. 그만큼 언어 발달에 있어서 또 한 살이 지나면 한 단어 정도로 시작하지만은 2살이 지나면 불완전하지만은 복합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살 반쯤 되면은 아기들은 어휘수가 평균 한 20개 정도지만은 예? 두 돌 그러니까 만 2, 3세 정도 되면 어휘수가 한 200개로 급증하죠. 폭발적으로 늘어나네요. 예. 반년 사이에 그 아이들의 어휘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아이가 있다면은 요즘 봄 날씨 참 좋잖아요. 네. 이럴 때 가까운 공원에 산책하면서 아이와 함께 대화해 보면 어떨까요? 이 시기에 아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거나 여러 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대화가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해 보지만은 이럴 때는 1인 2역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아이가 부모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예. 아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도 부모가 묻고 답하고 벚꽃을 보면서 예쁘다. 너무 예쁜데 냄새 맡고 싶다고 만져보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인 2역에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해준다면은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들을 언어로 부모님이 표현해 주면은 언어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물음에 당연히 대꾸하지 못하겠죠. 걸음마 시기니까. 그러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듣고 있으니까 묻고 답하면서 아이가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 과정 자체가 아주 필요하구나라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언어 발달에 있어서 한번 습득한 언어를 계속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큰 소리, 작은 소리, 새소리, 물소리, 천둥소리 같은 다양하고도 섬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악기 소리 등을 이용한 게임이나 활동 그리고 여러 사람들 말소리를 들어보고 말해볼 수 있게 하는 자극과 연습의 기회는 이후 언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집안에서 모욕을 시킬 때 물이 따뜻하지 기분이 좋지 오늘은 조금 빨리 끝냈다 모욕하고 마트에 가자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구나. 부모들은 장난감을 사주고 데리고 다니긴 하지만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 자신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대화의 상대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보다 많은 감각과 관심을 통해서
지혜로운 개념을 습득해 갈 것입니다. 맞네요. 그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상황에 따라서 그 적절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아이가 대화 상대가 되는 경험 수없이 우리는 하게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데 필수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바로 언어인데 기왕이면 긍정적 언어를 아이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언어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앞에 말을 했잖아요. 예. 언어는 또 생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언어를 통해 생각을 만들어지기도 하죠. 네.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확장되며 성격을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삶의 형태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네. 모든 사물과 현상에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합니다. 이때 부정적인 사고나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사고의 언어 습관을 갖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법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올 때 네. 아이에게 비가 와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비가 오고 나면 꽃과 나무가 잘 자란다. 또는 공기가 깨끗해질 것이다. 또 너가 좋아하는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어볼 수도 있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무심코 행하는 언어 습관은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예. 아이와 함께 급히 나가려는데 옆집 아줌마가 찾아온 경우에 아주머니 때문에 늦었다. 하필이면 그때 오실 게 뭐야?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빨리 가자. 또는 아주머니를 만나고 가서 좋다라는 의미의 긍정적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불평부터 늘어놓으면 말을 시작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몰고 가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남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와 함께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말을 무심코 해버리지 않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가 사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고 또 자주 하는 언어 습관이잖아요. 저도 참 이 말씀 들으면서 반성하게 되는데 아이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생각해보고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 또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남의 의사를 집약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나 직업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대체로 말을 잘하는 편이고 때로는 어른도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네. 깜찍하게 이야기를 잘하거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 비해 보면 요즘은 부모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너 뭐하니 그림 그리고 있어요. 무슨 그림? 집을 그려요. 이런 간단한 대화가 오고 가고 적어도 같은 이야기를 5분 내지 10분 정도를 이끌어가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길게 대화를 끌고 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나운서님이 지금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아요. 육하원칙 아시죠? 네네. 예, 신문인 기사나 보도문을 쓸 때 이 육하원칙을 근거로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 6가지의 물음으로 아이와 대화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대화의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아이가 그림책을 보다가 엄마 나 이거 알아요 하면 언제 보았는지 어디서 보았는지 그때 어떻게 그것을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본 후 엄마에게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할아버지 따라서 공원에 갔을 때 이 모자랑 똑같은 걸 봤어라고 말을 아이가 좀 더 길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나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조리 있게 조금 더 지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때 아이의 표현력은 물론 논리적 사고의 훈련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리 있고 적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육하 원칙을 염두에 둬라. 그야말로 아주 유용한 실용 입문 꿀팁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부모의 언어 습관이 아이의 언어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는 이야기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언어가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앞서 말했잖아요. 네. 이 생각의 틀을 형성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날마다 사용하는 언어들로 해서 자신도 모르긴 사이에 습관이 형성이 되고 결국 언어 생활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맞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단어의 사용이 지나치게 불쾌감을 주거나 험한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또 실제로 꼭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면서 단어를 사용하는 스타일에 따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네. 언어 생활은 습관이기 때문에 일단 매를 들게 되면 계속 더 매를 들여야 말을 듣게 된다는 것처럼 네.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네. 점점 더 험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길들여지게 됩니다. 누구나 우리 아이들이 고운 말을 쓰고 적절하고 바른 말씨를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지도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됩니까? 나쁜 욕을 했을 때 그게 뭐니? 그건 나쁜 말이야. 뭐 다시 해봐라고 하든지, 네. 뭐 적절한 말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거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디 해봐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게 만들거나 또는 말을 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아이들이. 그런데 이럴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아이와 함께 과일 가게를 가서 과일을 고르는데 아이가 엄마 이놈이 크다고 했을 때 이놈이 뭐니라고 하든지 이놈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중단하기보다는 네. 그래 이 참외가 더 크지 저것은 어떠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해 주면서 예.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민망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이 자극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이 필요합니다. 네. 정확한 말로 자극을 확장해 주는 것이 언어 발달에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가 민망하지 않도록 면박을 주기보다는 정확한 말로 자극을 확장해 줘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이가 놀이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아이의 행동들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해 주면은 아이의 언어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아이가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와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있네. 빨간 자동차가 시행하고 가고 있어요. 저 앞에 곰돌이가 가고 있나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네. 거기에는 뭐가 또 있을까처럼 아이가 놀이를 통해 어떤 행동을 나타내고 있을 때 마치 스포츠 중계를 하는 아나운서처럼 아이의 놀이를 말로 표현해 주세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자신이 하고 있는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네. 아이가 스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엄마의 모습이나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마음 놓고 안정감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와의 소통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인 접촉도 상당히 중요하죠, 교수님. 맞습니다. 아이는 껴안아주고 네. 쓰다듬어주고 만져주는 피부의 접촉이 부족하면 많은 긴장감을 갖게 되고 네.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으로도 건전하게 발달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흔들어주거나 쓰담기라든가 껴안기, 안전한 장소에 있게 하기 등의 접촉에 대한 부모의 양육이 결핍되면은 신체적으로도 쇠약해져서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허허. 세계 2차 대전 중에 마라스무스라는 병에 걸린 유아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 용어의 의학적 의미는 엄마가 아기에게 수유를 멈추기 때문에 18개월 이전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영양실조 일종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허허. 그 당시 병원이나 수용된 아이가 신체적 접촉을 받지 못하여 죽게 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아이와의 신체적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신체적인 쓰담기 못지않게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네. 쓰담기란 원래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이므로 남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또 무슨 생각을
저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네네. 유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트에 언제 가요? 하고 물었을 때 따라가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엄마가 마트에 간 후에 할 일이 있어서 빨리 가버리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사고 싶은 것이 있거나 심심해서 아무 것이라도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마트에 갔다 와서 도넛을 만들어주겠다는 엄마의 약속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은 언제 먹어요? 라고 묻는 경우도 배가 고프다는 속마음과 어서 저녁을 먹어야 나가 놀 수 있는 속마음을 파악하지 못하면 네네. 어긋난 반응을 함으로써 아이의 마음을 몰라주게 됩니다. 그러네요. 잘못하면 초점이 빗나가서 괜히 야단을 치게 되고 늘 야단을 맞게 되는 아이는 피해의식의 자아 상태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 아이와 함께 훌륭한 동료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데 부모와 아이의 관계 맺기의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부모가 아이와 좋은 동료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 역할의 효율성과 결과로 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네. 아이와 함께 지금 이 순간 그 자체에 집중해야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네. 연애할 때 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를 집중한다면 그게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효율적인 사랑, 가성비 좋은 사랑이란 말이 성립될까요? 안 되네요. 부모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내가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육아는 허무한 결말을 치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삶입니다. 해치워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소중한 삶입니다. 네. 부모는 나이 들어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결코 아이를 키우며 보낸 20, 30 남짓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용인문 클래스, 오늘은 아이를 통해 배우는 어른의 소통, 부모 유아라는 훌륭한 동료와 함께 살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유아 멘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